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선 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직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현재 수사가 막 진행 중이고, 김용 부원장은 10월 22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된 때부터 시작을 하면 8일 날 구속기간이 만료되죠. 오늘 3일이니까 닷새 남았습니다. 주말 끼어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데도 김용 부원장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10월 28일, 29일, 그러니까 금토 이거 제외하고서는 거의 매일같이 김용 부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 측이 이 진술 거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다 했는데 이제 진술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자꾸 검찰이 이재명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용 부원장 측은 이거는 별건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김용 부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고,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에 쓰기 위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20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게 왜 별건 수사냐. 검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0억 원이 나오게 된 출처, 그걸 지금 캐는 과정이다. 그 돈이 어차피 대장동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이고, 김용 부원장 측은 아니다. 이거는 자꾸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 대선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있을까? 또는 체포할 수 있을까? 또 성남 FC 문제와 관련해서,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인데, 민주당에 가면 법률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률위원장 중에 양분남 법률위원장이라고 있는데, 어제 밤에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사람은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그리고 부산고검장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대선자금 수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배임죄로 엮어보려고 해도 되지 않다가 유동규가 대선자금이라는 식으로 입을 여니까 검찰은 그 방향으로 수사력을 모을 것 같다. 수사 방향이 그렇다 이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진술이 돈이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흘러갔다는 증거일 뿐이지, 김용한테 흘러갔다는 증거는 유동규 진술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냐 국회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연결 증거들이 아직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성남FC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문제와 관련한 공소장에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수사의 실무상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공범으로 하는 예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적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마치 뭐 엄청나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양 주장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시각,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고, 만약에 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요거와 똑같이 주장을 할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 내의 조홍천 의원이라고 있죠. 여기도 검사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역임했었고요. 현재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입니다. 비이재명계 의원이죠. 여기는 10월 27일 날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머지않은 시기에 소환 요구를 몇 번 하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던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체포동의안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양분한 법률위원장하고 상당히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발 민주당이 부결시켜라. 부결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의 동해 서해 사건 이거를 전광석화처럼 검찰이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재명 사건은 큰 나무를 죽일 때 나무 밑동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 나무 둘레를 쭉 도끼로 찍는다든가 아니면 농약을 주입한다든가 해서 고사시키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작전을 검찰이 또 바꾼 것 같다. 밑동을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분한 법률위원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시각도 민주당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노리는 거를 나름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분석하는 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어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곧 방탄정당이다라는 그림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방침을 바꾼 듯이 보인다는 분석을 해가면서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뭐 둘 다 민주당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 이제 형사 뭐 이런 부분을 좀 아는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 두 얘기를 해주고 뭐 사실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다소 정무적 판단이 가미된 검찰의 수사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양분남 위원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법률적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뺀 법률적 판단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은 법률적 판단 플러스 정무적 판단 두 개를 믹스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법정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나올까?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양분남 위원장의 주장, 해석 이런 것들이 대부분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왜? 지금 대선 자금 문제에 관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정도의 방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선 자금을 만들어서 유동규 씨한테 준 것까지는 뭐 완벽하게 입증이 돼 있는데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거는 지금 진술밖에 없다고 양분남 위원장은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줬다는 장소, 시기, 그다음에 이제 시점, 그다음에 이 돈을 만들게 된 과정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 어디에 담아서 뭐 종이박스 뭐 그다음에 백팩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유동규 씨 동거인 동거녀의 진술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김용 부원장 혼자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정도의 주변 방증 그러니까 유동규 씨에서 김용으로 건네간 방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거 외에도 법정에서 내놓을 거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체포동의안은 충분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니까 경선 자금이라고 다들 알고 준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경선 자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유동규 씨한테 20억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렇죠. 경선 자금으로 쓰지도 않을 거면서 경선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거죠. 뭐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정치자금법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다 유죄입니다. 그러면 사기죄가 되려면 김용 부원장이 그 20억 그러니까 8억 4,700 그중에 이제 20억 중에 8억 4,700을 받은 거니까 그 부분을 그럼 어디 다른 곳에 썼는가 하는 걸 본인이 입증을 안 하면 그러면 유동규 씨는 경선 자금으로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경선 자금의 보탤 요량으로 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부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경선 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럼 어디에 썼다 또는 요구 자체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잘 검찰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어찌 보면 방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는 것이 김용 부원장한테 꼭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그게 지금 다수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단순히 유동규 씨 하나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변 증거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FC 공범관계 이게 뭐 무죄추정의원 측에 반한다 이렇게 또 양분한 법률위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물론 조홍천 의원은 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술조서 안 받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아닙니까? 소환도 안 하고 기소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것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그런 일은 흔하다는 거죠. 어차피 불러도 부인할 거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소환조사 안 하고서도 충분히 기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범으로 적시한 게 무죄추정의원 측에 반한다. 그건 아니죠. 공범임이 명백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과 이재명이 성남FC에 돈을 낸 두산건설 전 대표와 공범관계다 라고 하는 건 검찰이 얼마나 확신을 하면 그걸 공소장에다가 명시를 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무죄추정의원 측이 아니고요. 공소장이라는 거는 공범 중에 한 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범은 두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들은 조금 더 수사를 해서 같이 나중에 기소를 할게요. 이런 거죠. 무죄추정의원 측하고 아무 상관없고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양분한 법률위원장의 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선 자금 문제, 성남FC 후원금 문제에 대한 수사들이 검찰이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상황 호도다. 이런 주장이 더 많고요. 오히려 조홍천 의원,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조홍천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더 진실에 가깝고 제가 보기에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정도는 법원이 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검찰도 물론 당연히 청구를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면 시기는 어느 쯤 될 것인가. 조홍천 의원은 뭐 대략 12월 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되니까. 예산안은 12월 2일 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부의하고서 상정을 조금 미룰 수는 있지만 그 상정을 미뤘을 때 민주당에 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12월 2일을 크게 넘기지 않고 예산안은 통과될 것이다.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직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체포동의안이든 소환이든 뭐 이런 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주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소환, 체포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민주당 내의 두 시각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게 저 가능성이 있느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